엄마, 여기 공기 진짜 좋죠? 요양원 같은 데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아들 박준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려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 동네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산속 폐가 마당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박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버려진 노인의 낡은 몸빼바지 속, 그 굽혀진 안주머니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요. 산길을 내려온 지 딱 10분. 박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유턴했죠. 미친 듯이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체 그 전화에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방금 전까지 비웃던 남자가 그렇게 돌변한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주머니 속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연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잠시 놓쳤던 사연들도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흙길이 시작됐습니다. 차체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박준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요양원이라고. 하지만 이 길은 너무 깊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으로 가는 길 같지 않았습니다. 박정옥은 조수석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햇빛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며느리 이서연이 하품을 했습니다. 진짜 멀다. 여기가 어디예요? 조용한 곳이 좋다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깊은 거 아니에요?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오솔길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차체를 긁었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박준호가 엔진을 껐습니다. 박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폐가였습니다. 무너진 담장, 깨진 기와 반쯤 부서진 대문.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냐? 박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요양원보다 좋죠. 공기 엄청 좋잖아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박정옥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코를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냄새 진짜 심하네. 빨리 끝내요. 박준호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마루 위에 던졌습니다. 쿵! 보따리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옷까지 몇 벌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정옥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준호야, 왜 이러니? 정말 이럴 거냐? 박정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박준호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요양원 한 달에 300씩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서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 가요. 시간 없다니까요. 박준호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정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잘 지내세요, 어머니. 박준호의 마지막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박정옥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박정옥은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루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낡은 몸빼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오래된 종이. 박정옥은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박정옥은 폐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어요.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버려진 노인. 박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네. 박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비웃음 가득한 그 목소리. 박정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어요. 46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젖을 물렸고 밤새 안고 달랬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렸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산속에 버렸어요. 쓰레기처럼. 박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는지도 몰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박정옥은 몸을 떨었습니다. 춥네. 중얼거리며 몸빼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딱딱한 종이었어요. 박정옥은 그것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등기권리증. 모서리가 닳아 있었어요. 오래 만졌던 흔적이었습니다. 박정옥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강남구 테헤랄로 520번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옥은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어요.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강남은 허벌판이었습니다. 논밭뿐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땅. 박정옥은 그곳에 돈을 묻었습니다. 남편은 미쳤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집이나 고치지. 박준호도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애들이 놀려. 하지만 박정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피가 났어요.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했어요. 한 푼, 2푼 모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했어요. 명절에도 일해야 하다니. 박정옥은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은 계획이 있었어요.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강남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이 사라졌어요. 빌딩이 솟아올랐습니다. 박정옥의 땅 위에도 건물이 올라갔어요. 30층짜리 오피스 빌딩. 임대료가 한 달에 3억이었습니다. 지금은 5억을 넘었어요. 건물값은 500억. 박정옥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도, 아들도. 박정옥은 계속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계속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박준호는 창피해했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 일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 이서연은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집 취급받아요. 박정옥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었습니다. 이게 편한데 뭐.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을, 며느리를, 그들의 본 모습을. 박준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식당, 무역. 모두 실패했어요. 빚이 쌓였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박정옥은 조금씩 줬어요. 많지 않은 돈. 하지만 꾸준히. 박준호는 불만이었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이서연은 코웃음 쳤어요. 시어머님, 돈도 별로 없나 봐요. 박정옥은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확실해졌습니다. 박준호는 변했어요.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서연은 더했습니다. 시어머님,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박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돈을, 효도보다 편함을, 그리고 오늘 산속폐가, 완벽한 유기. 박정옥은 권리증을 바라봤어요. 500억짜리 빌딩의 주인. 하지만 지금은 버려진 노인. 박정옥은 권리증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 때문이었어요. 박정옥은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또 다른 것이 만져졌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번호가 하나 있었어요. 변호사 한도윤. 30년간 박정옥의 비밀을 지켜온 사람. 박정옥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여보세요, 회장님. 한도윤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나야.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산속이야. 폐가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나를 버렸어. 회장님.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옥은 차분했어요. 10분 후에 박준호한테 전화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알려줘. 내가 누군지. 한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맑았어요. 박정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숲이 흔들렸습니다. 박정옥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았어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박준호는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이서연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겠어요? 박준호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상쾌했습니다. 요양원비 한 달에 300이면 1년에 3,600이잖아. 그 돈이면 차 바꿀 수 있어. 이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벤츠 사요. 이번엔 벤츠. 박준호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짐을 덜어낸 기분. 어머니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알아서 살겠죠. 아니면 어디 복지관에서 데려가겠죠. 그건 박준호가 알 바 아니었어요. 근데 괜찮을까요? 진짜로 저기서 살 수 있을까요?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건강하잖아. 혼자 밥도 해 먹고. 그래도 됐어. 생각하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요양원비가 너무 비싼 거지.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포장도로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박준호는 라디오를 켰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삼겹살 어때요? 좋지. 박준호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박준호는 조수석 선반에서 휴대폰을 집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한도윤 변호사입니다. 박정옥 회장님의 대리인입니다. 박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박정옥. 우리 어머니요? 네, 맞습니다. 박준호는 웃음이 났어요. 회장님이라니. 무슨 농담이세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박정옥 회장님은 강남구 테헤란로 520번지 소재, 테헤란 오피스 빌딩의 실소유주이십니다. 박준호의 웃음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테헤란 빌딩. 3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입니다. 현재 시가 500억 원 상당입니다. 박준호는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지금? 이서연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박준호는 손으로 이서연을 막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한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박정옥 회장님께서는 30년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하셨고 15년 전 빌딩을 건설하셨습니다. 현재 월 임대 수익만 5억 원입니다. 박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억. 한 달에. 그게 사실입니까? 네.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박준호는 숨을 삼켰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지켜보신 겁니다. 뭐라고요? 박준호 씨와 이서연 씨를 30년 동안. 박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일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산속 폐가에서. 박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분 안에 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 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무슨 조치요? 자산 동결, 계약 해지, 그리고 존속유기죄로 고발 준비입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잠깐만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서연이 소리쳤어요.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준호는 이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가 회장이래. 뭐요? 500억짜리 빌딩 주인이래. 박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박준호는 차를 급하게 돌렸습니다. 유턴했어요.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가야 돼. 왜요? 무슨 일인데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00억, 회장, 자산 동결, 존속유기. 단어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박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산길로 다시 접어들었어요. 비포장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어요. 이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천천히 가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요. 박준호는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우릴 속였어. 30년 동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부자였어. 우리보다 훨씬. 이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왜 맨날 낡은 옷 입고 다녔어요?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박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차가 더 빨라졌어요.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었습니다. 폐가가 보였어요. 박준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차가 멈췄어요. 박준호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폐가는 조용했어요. 박준호는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보따리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박준호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산새 소리만 들렸어요. 박정옥은 사라졌습니다. 박준호는 폐가 안을 뒤졌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봤어요. 거실, 부엌, 안방.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가득했어요. 어머니, 계세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이서연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없어요? 없어. 어디 갔지? 박준호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숲만 보였어요. 나무와 풀만 무성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소리쳤어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박준호는 마루에 올라갔습니다. 보따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펼쳐진 채로. 옷까지 몇 벌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팡이. 박준호는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어요. 오래 사용한 흔적. 박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두고 갔다고.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박준호는 주변을 더 살폈어요.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마루 끝에 놓인 액자. 박준호는 다가갔어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박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박준호.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어요. 금이 쫙 가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 위로. 박준호는 손가락으로 금간 유리를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이게 이서연이 옆에서 물었어요. 뭐예요? 가족 사진이야. 박준호는 액자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볼펜으로 쓴 글씨. 떨리는 글씨체. 이제 가족이 아니구나. 박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손에서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유리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서연이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어머니 찾아야죠.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엄마를 버렸으니까. 엄마도 나를 버린 거야. 박준호는 액자 조각을 주워들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박정욱이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 박준호를 안고 있는 모습.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은 조용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박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서연이 다가왔어요. 오빠, 일단 내려가요. 변호사한테 전화해봐요.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엄마는 안 돌아올 거야. 그래도 엄마가 날 버렸다고. 완전히. 박준호는 일어났어요. 폐가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따리와 지팡이, 깨진 가족 사진, 그것만 남아 있었어요. 박준호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꽉 쥐었어요. 내가 이걸 들려드려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 모시고 다녀야 했는데. 이서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이제 어떡해요? 변호사가 30분 안에 오라고 했잖아요. 박준호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늦었어. 뭐가요? 다 늦었어. 엄마도 시간도. 박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박준호 씨.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어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발. 회장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박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떠나셨다니요? 더 이상 박준호 씨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한도윤이 말을 끊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자산 동결, 계약 해지, 고발 준비. 모두 진행됩니다. 박준호는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준호 씨는 그 기회를 모두 버리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서연이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잃었어. 전부. 이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설마 사업체도, 집도? 박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엄마가 다 가져갔어. 원래 엄마 거였으니까. 이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두 사람은 폐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박준호는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지팡이. 46년 동안 짚고 다니던 지팡이. 박준호는 그것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정욱은 듣지 못했어요. 이미 멀리 떠났으니까.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땅에 떨어졌어요. 얼룩이 생겼습니다. 이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우리 어떡해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업도, 집도, 가족도.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어머니를 버린 선택. 박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박준호는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쓸쓸하게. 박준호는 폐가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서연은 차에 기대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헤드라이트. 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지? 이서연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올라와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굵직한 소리. 고급차 소리였습니다. 박준호는 일어났어요.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검은색 세단. 박준호는 그 차를 봤습니다. 제네시스 지구 10점, 최고급 모델이었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4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한도윤이었어요. 변호사. 한도윤은 박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뒷문을 열었어요. 박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내렸어요. 박정욱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킷, 깔끔한 바지. 머리도 정돈돼 있었어요. 구부정했던 등도 펴져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입을 벌렸어요. 어머니. 박정욱은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달랐어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박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박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은 10분 전에 죽었어. 박준호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산속에 엄마를 버린 그 순간 내 아들은 죽었어. 박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박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박정욱은 뒤돌아섰어요. 한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져.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그 단어가 박준호의 귀에 박혔습니다. 박준호는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박정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준호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박정옥은 차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박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도, 미움도, 그저 텅 빈 눈빛. 용서? 박정옥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변하기를.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설거지하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지. 박정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낡은 옷 입는 게 부끄럽다고 했지. 박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왔지. 박정옥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명절에도 안 왔지. 귀찮다고.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그러다가 오늘. 박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날 산속에 버렸지. 쓰레기처럼. 박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니? 박정옥이 물었습니다. 내가 버린 게 누군지.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박정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박정옥은 뒤돌아섰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도윤이 문을 닫았어요. 박준호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손으로 차창을 두드렸어요. 박정옥은 앞만 봤습니다. 박준호를 보지 않았어요.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박준호는 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박준호는 그 뒤를 쫓아 뛰었어요. 어머니, 제발. 하지만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이 작아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작게 불렀습니다. 이서연이 다가왔어요.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오빠, 일어나요. 박준호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나, 엄마를 잃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잃었어.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준호는 산 아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방향. 엄마가 회장이었어. 중얼거렸습니다. 500억짜리 빌딩 주인이었어.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박준호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시험했던 거야. 우릴. 뭐요? 엄마가 가난해도 우리가 잘해주는지. 그걸 보신 거야. 박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근데 난 실패했어. 완전히. 이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마루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이것밖에 안 남았어. 어머니의 지팡이. 박준호는 그것을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눈물이 흘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차에 기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빛.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어머니도, 돈도, 미래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틀렸다는 소리만 났어요. 삐삐. 박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안 열려? 이서연이 옆에서 물었어요. 비밀번호 바뀐 거 아니에요? 누가 바꿔? 우리 집인데. 그때 현관문에 붙은 종이가 보였습니다.
박준호는 그것을 떼어냈어요. 압류 통지서. 박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압류라고? 이서연이 종이를 빼앗아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예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박준호 씨.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왜 압류됐습니까? 말씀드렸죠.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하지만 집은 제 명의인데요. 아닙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박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소유주는 박정욱 회장님이십니다. 박준호 씨는 명의만 빌린 겁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보증금, 중도금 모두 회장님 계좌에서 나갔어요. 박준호는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박준호 씨가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이서연이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집도 없어졌어. 그럼 우리 어디서 자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이서연이 뒤따라왔어요. 어디 가요? 사무실. 사무실 가야 돼. 박준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분 후, 박준호는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에 봉인지가 붙어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박준호는 그것을 보며 멍하니 섰습니다. 이것도. 이서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 우리 물건 다 있는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주저앉았어요. 계단에 털썩. 끝났어. 다 끝났어. 이서연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거래처한테 연락해봐요. 박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박준호인데요. 아, 박 사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계약 파기 통보 받으셨죠? 네. 무슨. 저희도 어제 통보 받았어요. 박 사장님과 거래 중단하라고. 박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누가 그런 말을. 박정욱 회장님 측에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준호는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또 전화했습니다.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계약 파기. 거래 중단. 모든 곳에서 같은 말. 박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다 끊어졌어. 이서연이 물었어요. 전부요? 응. 전부. 박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은행 계좌는요? 이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준호는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어요. 잔액. 0원. 동결됐어. 그럼 우리 돈이 한 푼도 없어. 이서연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안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10,000원밖에 없어요. 박준호도 지갑을 꺼냈어요. 현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90,000원. 두 사람이 가진 돈. 총 100,000원.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어요. 일단 나가자. 어디로요?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나가자. 두 사람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박준호는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차 옆에 섰어요. 견인 기사였습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네. 차량 압류 통보 받았습니다. 차 내리세요. 박준호는 얼어붙었어요. 차도요? 네. 이것도 박정욱 회장님 명의더라고요. 박준호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빨리 내리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박준호는 핸들에서 손을 뗐어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서연도 내렸어요.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갔습니다. 박준호는 그것을 지켜봤어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서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무것도. 두 사람은 길거리에 섰습니다. 가진 것은 10만 원. 입고 있는 옷. 이서연은 주저앉았어요. 어떡해요? 어떡해? 박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어요.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박준호는 이서연을 일으켰습니다. 가자. 어디요? 일단 걸어. 어딘가로.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앞으로. 거리는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게. 박준호는 그들을 봤어요. 어제까지 자신도 저랬습니다. 바쁘게 살았어요. 돈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버렸어요. 이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집도, 차도, 사업도. 단 하루 만에 박준호는 멈춰 섰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서연도 옆에 앉았어요. 배고파요.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지갑을 꺼냈어요. 10만 원. 이걸로 일주일은 버텨야 해. 일주일이요? 그 다음엔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 같았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박준호는 일어났습니다. 가자. 어디요? 찜질방. 오늘은 거기서 자자. 두 사람은 가까운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료를 냈어요. 2만 원. 남은 돈 8만 원. 박준호는 그것을 세며 한숨 쉬었습니다. 일주일도 못 버티겠네.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찜질방에서 4일이 지났습니다. 돈은 3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박준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그것도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이서연은 옆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살았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박정옥. 30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박준호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니까.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박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나가자. 어디요? 일 찾아야지. 두 사람은 찜질방을 나왔어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준호는 식당마다 들어갔어요. 일 구하는데요. 경력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거절당했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박준호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10곳이 넘게 모두 안 된다고 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박준호는 지쳐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오늘은 어디서 자요? 남은 돈은 2만 원. 찜질방 갈 돈도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여기서 자자. 여기서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못해요. 박준호는 이서연을 봤어요. 참아. 조금만. 조금만이 언제까지예요? 이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나 친구한테 연락할래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지 마. 왜요? 우린 죽어가는데. 이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른 번호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이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들 미안해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오빠는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을 리 없지. 박준호는 벤치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이서연은 남편을 봤어요. 나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못 살아요. 나 가야겠어요. 박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이서연은 가방을 챙겼어요. 박준호가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놓아요. 이서연이 팔을 뿌리쳤어요. 오빠랑 있으면 나도 죽어요. 나 살아야 해요. 서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린 거지예요. 거지.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이서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빠져나갔어요. 박준호는 뒤따라 뛰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하지만 이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서연아.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박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벤치로 돌아왔어요.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다 잃었네. 아내도, 돈도, 집도, 모든 것. 박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은 혼자 잤습니다. 차가웠어요.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호는 눈을 떴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그때 누군가를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혀서 박준호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겠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박준호는 다가갔어요. 저기요.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뭔가? 폐지 주우면 돈 되나요? 할머니는 박준호를 훑어봤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이걸? 돈이 필요해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어야 10,000원이야. 10,000원이요? 응. 그것도 운 좋으면.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가리켰습니다. 저거에 담아. 그리고 고물상 가서 팔고. 박준호는 리어카를 봤어요. 녹슬어 있었습니다. 리어카는 어디서 구해요? 고물상에 가면 빌려줘.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박준호는 고물상으로 갔어요. 리어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왔어요. 삐걱.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하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을 때. 박준호는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폐지를 찾았습니다. 박스가 보였어요.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를 굽혔어요. 1번, 2번, 10번. 허리가 아팠습니다. 땀이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30년을 이렇게 살았어. 손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엄마 손도 이랬겠지. 설거지하며 튼 손. 박준호는 계속 주웠습니다. 오전 내내, 오후에도, 해가 질 때까지. 리어카가 가득 찼어요. 박준호는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폐지를 내려놨어요. 주인이 저울에 달았습니다. 7,000원. 박준호는 돈을 받았어요. 7,000원. 하루 종일 일한 데가 손을 봤습니다. 까져 있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박준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30년 동안 매일 이렇게, 아니, 이것보다 더 힘들게.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셨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이렇게, 날 위해서. 박준호는 편의점으로 갔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 남은 돈은 5,500원.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박준호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엄마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지. 박준호가 중얼거렸어요. 돈 아끼려고 김밥을 삼켰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난 정말 나쁜 놈이야. 그날 밤도 벤치에서 잤습니다. 혼자. 비가 내렸어요. 박준호는 젖었습니다. 추웠어요. 떨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도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준호는 변했습니다. 수염이 자랐어요.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저리 가. 누군가 말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무시당했을까?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강남역 앞을 지나갔어요.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테헤란 빌딩. 어머니 박정욱의 빌딩. 박준호는 그것을 올려다봤어요. 30층. 불빛이 환했습니다. 엄마가 저걸 만드셨어. 중얼거렸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빌딩 앞에 섰어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했어요. 더러웠습니다. 거지 같았어요. 이게 나야. 박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박준호를 봤어요. 피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빌딩을 봤습니다. 엄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박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일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 아파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렇게 30년을 사셨어.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근데 난 창피하다고 했어. 엄마가 부끄럽다고 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무릎 꿇고 있었어요. 빌딩을 바라보며. 한참 후, 박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돈을 셌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돈. 폐지 주어서 정확히 10만 원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그것을 꽉 쥐었어요. 이제 가야겠다.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에게로. 박준호는 테헤란 빌딩 앞에 섰습니다. 손에 10만 원을 쥐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모은 돈. 폐지를 주우며 허리 아프고 손 까지며 박준호는 빌딩 입구를 봤어요. 유리문이 반짝였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박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이 손을 들었어요.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욱 회장님, 뵙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경비원은 코를 찌푸렸어요.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박준호를 훑어봤습니다. 더러운 옷, 수염난 얼굴, 냄새.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박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회장님이. 나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하겠습니다. 박준호는 물러났습니다. 빌딩에서 멀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 골목으로 갔어요. 직원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 한도윤이었습니다. 박준호는 달려갔어요. 변호사님. 한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구? 박준호. 씁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예요. 한도윤은 박준호를 봤어요. 초라한 모습. 왜 이렇게? 어머니 좀 뵙게 해주세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 일주일 동안 폐지 주었어요.
박준호는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요. 한도윤은 그 돈을 봤어요. 구겨진 지폐들. 그걸로 뭘 하시려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았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동안 폐지 주우면서 깨달았어요.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30년을 이렇게 사셨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힘들게. 박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설거지하면서, 손 트고 허리 아파도 참으시면서. 알았으니 이제 어쩌시려고요?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으세요?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도윤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럼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깨달았다는 걸.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박준호는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안 돌아오시고, 전 여전히 거지고.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박준호는 1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10만 원을요? 네.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번 돈이에요. 박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처럼 힘들게 일해서 번 돈. 한도윤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게 돈일까요?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알아요. 그럼요? 엄마가 원하신 건. 박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제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한도윤은 박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사람이 되셨습니까?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네. 아직 모르겠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윤을 봤어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뭐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박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사신 것처럼. 한도윤은 한참 박준호를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회장님을 뵙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준호는 얼어붙었어요. 정말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네. 회장님께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준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초라했습니다. 더러웠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자신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한도윤이 앞장섰어요. 박준호는 따라갔습니다. 끝에 있는 문. 회장실. 한도윤이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박정옥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도윤이 문을 열었어요. 박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강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 박정옥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 단정한 모습. 박준호는 그곳에 섰습니다. 박정옥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박준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자식은 없어. 박정옥은 여전히 서류를 봤습니다. 용건만 말해. 박준호는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박정옥이 그것을 봤어요. 이게 뭐니? 제가 일주일 동안 번 돈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싶었어요. 박정옥은 코웃음 쳤습니다. 10만 원. 그걸 주러 왔어?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박정옥은 서류를 덮었어요. 박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내게서 수억을 받아갔어. 10만 원이 뭐가 된다니?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알면서 왜 왔어?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옥을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박정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일주일 동안 폐지 주우면서 깨달았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 와서 알았다고? 네. 박정옥은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을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박정옥이 돌아봤어요. 뭐, 용서받고 싶지 않아요. 박준호는 박정옥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뭘? 제가 깨달았다는 걸. 박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제 인생 전부였다는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는 걸. 박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그걸 짓밟았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버렸어요. 쓰레기처럼. 알았으니 이제 가. 박정옥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 알아요. 박준호는 일어났어요.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돌아섰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박정옥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사신 것처럼 살고 싶어요. 박정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포기하지 않고. 박준호는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우고 싶어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박정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 10만 원 위에 박정옥은 그 돈을 집어들었어요. 구겨진 지폐. 박준호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됐구나. 박정옥은 그 돈을 가슴에 안았어요. 30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박준호는 빌딩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비록 용서는 받지 못했지만 박준호는 그날부터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어머니가 일어나던 시간. 주인이 앞치마를 건넸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박준호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섰던 그곳. 물을 틀었어요. 접시를 들었습니다.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이 손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30년을 이렇게 하셨어.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손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계속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박준호는 홀서빙도 시작했어요. 석 달 후, 고시원에 입주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6개월 후, 주임으로 승진했어요. 급여 250만 원. 1년 후, 다른 식당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 주방장으로 오시겠어요? 급여는 350만 원입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박준호는 1,5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뵙고 싶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순 없었어요. 박준호는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지팡이. 새 것이었어요. 손잡이가 편한 것. 박준호는 그것을 들고 테헤란 빌딩으로 갔어요. 경비원이 기억했습니다. 박준호 씨 아닙니까? 네. 많이 달라지셨네요. 박준호는 웃었어요. 회장님 계신가요? 올라가 보세요. 한도윤 변호사님께 말씀드릴게요. 박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회장실. 노크했어요. 똑똑. 들어와. 박정옥의 목소리. 박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옥이 앉아 있었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박정옥은 박준호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야. 박준호는 웃었어요. 엄마. 내가
많이 변했구나. 박준호는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박정옥은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두고 가신 지팡이. 대신요. 박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전 2년 동안 살아봤어요. 그래? 엄마처럼요. 박정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힘들었니? 네, 정말 힘들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행복. 네, 제대로 사니까요. 박준호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사신 것처럼. 박정옥은 일어났어요. 박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박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됐구나. 박정옥은 박준호를 안았어요. 2년 만에, 30년 만에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됐습니다. 박준호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 박준호는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박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박준호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식당으로 갑니다. 설거지를 해요.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갑니다. 행복하게. 왜냐하면 이제 박준호는 사람이니까요. 엄마가 바랐던 그 사람.